나 이제 동물계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풀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본 수업 때 설명하지 못했던 내용들이 가끔 나올 수 있거든. 그 내용들까지 해서 이제 최종해서 이제 마무리 지을게. 자, 20번 볼게. 자, 동물계 일부의 개통수를 분류 기준에 따라 이제 나타냈대. 현재 여기가 원구가 입이 된다는 얘기지. 여기는 무슨 동물? 선구 동물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원구가 항문이 되는 거잖아. 얘들은 이제 후구 동물이 되겠지. 됐지? 그 다음 현재 원구와 성구와 후구가 나눠주는 개통수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성구 동물에 해당되는 쪽. 그러면 무슨 동물이 있겠어? 편형 동물도 있고, 윤형도 있고, 선형도 있고, 연체도 있고, 화한형도 있고, 모두 있을 거란 얘기야. 절지 동물들이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될 거란 얘기지. 됐지?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재 성게잖아. 성게는 대표적인 무슨 동물? 급히 동물이지.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는 척삭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위쪽으로 다 뭐가 있어? 척삭이 있지. 발생 과정 중에. 이때는 우렁생이 나오지. 우렁생이가 먼 게이면서 이놈들이 무슨 동물? 미삭 동물이지. 됐지?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이제 척추를 갖고 있잖아. 여기 밑에 척추가 없고, B 같은 경우는 척추를 가지고 있는 무슨 동물들이다? 척추 동물들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채강의 유무라고 그랬잖아. 이때 채강 여기 위쪽이다. 여기 위쪽은 대체적으로 채강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현재 후구 동물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슨 채강이야? 진채강이지. 진채강. 됐지?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환영 절지 연체가 바로 무슨 채강? 진채강이고, 이놈들이 무슨 채강? 의채강. 그 다음에 편형 동물은 중배업은 있는데 체강이 없지. 그래서 무슨 체강? 우체강. 그 다음 이들의 전체적인 전부 다의 공통점? 전부 다 삼배엽성 동물들이지. 됐지? 그럼 기억볼게. 자, 해면 동물은 A에 포함된다. 해면 동물은 이 개통수가 갈라지기 전 이 밑에 존재를 하는 거지. 됐지? 아예 배엽조차도 형성되지 않은, 즉 분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동물들이고, 자, 그 다음 B는 발생 과정 중에 척삭을 가지는 시기가 있다. B 같은 경우는 척삭 유무잖아. 얘가 전부 다 척삭 동물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발생 과정 중에 척삭을 갖게 되는 시기가 있다는 얘기지. 근데 대다수의 척추 동물 중에 원구류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척삭을 전부 다 없애버리지. 척추를 이제 대체하는 것이고, 자, D가 성게와 우렁생이는 체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게는 여기는 급히동물, 여기는 우렁생이잖아. 얘들은 전부 다 무슨 체강이야? 진체강이기 때문에 체강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정답이 D이 되겠지. 동물계 문제를 풀다 보면 앞에서 다뤘던 본 수업 때 100% 암기를 해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들 풀다 보면 그 의미가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겠지, 그지? 자, 현재 동물계 일부의 개통수다. 이제 과거의 수능 문제였고, 자, 원구가 항문이 된대요. 그럼 이거는 후구 동물. 여기는 선구 동물. 그 다음에 후구와 선구가 나눠주는 개통수잖아. 됐죠?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편형, 그 다음 윤형, 그 다음 선형, 그 다음 연체, 그 다음 환형, 그 다음 절지 동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지.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위쪽 불가사리는 무슨 동물? 급이지. 그 다음에 여기 위쪽은 전부 다 발생 과정 중에 척삭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렁생이 또 나왔네? 우렁생이 뭔 게? 미삭 동물이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척추가 있잖아. A가 바로 무슨 동물? 척추 동물이란 얘기지. 각 동물문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생물의 짝이 맞냐? 이게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면 A는 척추 동물이고 B는 여기 중에 하나만 이제 포함이 되면 되는 거지. 그치? 자, 개구리 볼게. 개구리는 대표적인 척추 동물이지. 척추 동물 중에서 양서류니까 여기 A에 포함이 될 것이고, 자, 그 다음 B를 볼게. B는 파리지. 파리 뭐니? 곤충. 절지 동물이지. 어디에 포함되겠어? 여기 B에 포함되겠지, 그지? 됐지? 그러면 이제 바로 정답 1번 나오네. 나머지 잡아야 되겠지? 자, A 볼게. 나비래, 나비. 나비는 뭐야? 곤충이지. 무슨 동물이야? 절지 동물. 그래서 A에 포함될 수가 없고, 오징어 나오네. 오징어는 무슨 동물? 연체지. 연체니까 B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고. 됐지? G로 볼게. 자, G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포유류지. 포유류는 뭐? 척추 동물에 들어가니까 A에 들어갈 수 있고. 자, 뱀 볼게. 뱀은 파충류잖아. 파충류 무슨 동물이야? 척추 동물이니까 A에 들어가겠지. 참새 나오네. 참새는 조류지. 조류는 무슨 동물? 척추 동물이니까 A에 들어가고. 말미잘 나오네. 말미잘 뭐니?
자포동물이지. 자포동물.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자포동물이 있는 거지. A나 B에 어느 곳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플라나리아다. 플라나리아는 대표적인 편형동물이지. 편형동물이면 여기에 이제 B에 포함이 되겠지. 거북이 나오네. 아니, 거미 나오네. 거미는 거미류지. 거미류. 무슨 동물이야? 절지동물의 종류 중 하나니까 B에는 포함이 되겠네. 그래서 둘 다 만족하는 건 이제 1번이 된다고. 자, 그 다음 22번. 자, 네 가지 동물들의 계통 수를 나타냈고, 자,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래. 현재 해면 동물 보이지? 해면 동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편형 동물, 연체 동물, 척삭 동물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잖아. 여기는 전부 다 배엽을 가지고 있지. 몇 배엽을? 3배엽을 가지고 있고, 여기 중간에 자포동물이 있는데, 자포동물을 생명을 시켰지. 해면 동물은 아예 배엽조차가 형성되지 않았지. 됐지? 3배엽이 있다는 얘기는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특히 이 과정을 올라가면서 중배엽이 만들어지지. 됐지? 그래서 해면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중배엽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현재 연체, 편형, 척삭을 나눴잖아. 이걸 나누는 기준, 여기는 뭐야? 후구동물. 여기는 무슨 동물? 선구동물이란 얘기죠. 그치? 현재 이제 편형 동물 같은 경우는 중배엽이 있지만 중배엽 내부에 공간이 생기지 않지, 즉 체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얘는 체강이 없다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연체 동물부터 척삭 동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체강을 갖고 있지. 이때 체강이 공통적으로 무슨 체강이야? 진체강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척삭 동물, 이제 척삭 동물만이 뭘 가지고 있어? 척삭을 가지고 있지. 이런 식으로. 됐지? 그럼 기억. 그럼 발생 과정이 가장 단순한 것, 즉 이 동물계를 그려낸 것이 동물의 발생 과정 순서로 보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해면 동물이 포배 상태고 발생 과정 중에 가장 단순한 놈이 되지. 자, 그 다음 연체 동물은 척삭 동물보다 해면 동물과 유형관계 더 가깝다. 계통수가 해석하라는 얘기지. 처음부터 해면 동물과 여기 줄기가 갈라졌지. 됐지? 그럼 이 줄기상에 포함되어 있는 게 연체하고 뭐란 말이야? 척삭이란 말이지. 그러면 연체와 해면의 유형 관계를 따지게 되면 연체와 해면보다는 연체와 척삭이 같은 줄기에 있기 때문에 유형 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유형 관계에 따라 두 무리로 분류할 경우 체강의 유무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이 표를 갖고 해석하라는 얘기다. 그럼 이거를 전체 두 무리로 나누면 유형 관계가 가장 먼 거 있지. 이게 무슨 동물이야? 해면 동물이지. 그치? 그 다음에 유형 관계가 가까운 것들이 바로 이것들이란 말이지. 이것과 이것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 그지? 뭘 가지고? 이 표를 갖고 해석하라고. 그치? 해면 동물 따로 분류시키고, 이놈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나누는 큰 기준은 이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무슨 배엽? 중배엽이 있지? 얘들은 중배엽이 없기 때문에 체강의 유무가 아니라 중배엽의 유무를 가지고 크게 두 무리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치? 굉장히 좋은 문제 중 하나였지? 수능 문제. 자, 그 다음 23번 볼게. 자, 그림은 동물 계통수의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점선 A와 점선 B는 분류 기준이래. 됐지? 자, 현재 계통수가 두 개로 나눠주고 있고, 나눠지기 전에 여기 상태가 몇 배엽이래? 2배엽이래. 그럼 기억은 무슨 동물이야? 그렇지? 자포동물이지? 해면 동물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지. 왜? 해면 동물은 배엽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두 부류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 그지? 중배엽의 형성 기온이지. 형성 기온에 따라서 여기는 무슨 동물? 선구 동물이고, 여기는 무슨 동물이야? 후구 동물이란 얘기지. 됐지? 그 다음에 얘들의 공통점이 전부 다 뭘 가지고 있냐? 3배엽을 가지고 있고.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선형하고 연체, 그 다음에 척추. 그러면 연체와 척추의 공통점이 바로 이 B로 분류를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중배엽이 만들어지고, 중배엽 내부에 공간이 생기지. 그 공간을 우리가 체강이라고 그랬고, 연체 동물과 척추 동물은 무슨 체강? 진체강을 가지고 있고, 선형 동물은 뭘 가지고 있냐? 의체강을 가지고 있지. 의체강. 됐지? 그럼 B의 기준은 주로 체강의 종류를 가지고 구분해서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기억. 자, 사노와 히드라는 기억에 포함된다. 됐지? 자, 볼게. 히드라는 우리가 자포동물인 거 이미 외워놨잖아. 근데 수능에서, 수능은 아닌데, 이제 평가원이지? 평가원에서 뭘 내놨어? 산호를 내놨단 말이지. 됐지? 이게 이제 정답 처리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 외워줘야 되겠지. 자포동물에 모두 껴 집어넣으라고. 산호도 껴 집어넣으라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을 이제 잡아주겠다는 얘기야. 됐지? 아, 자포동물의 종류로 산호 종류 들어가 있구나. 됐지? 그 다음에 니은 A는 선구동물과 후구동물을 나누는 분류 기준이다. 그렇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디귿. B는 체강의 유무이다. 체강의 유무. 체강이 있느냐 없느냐. 얘들은 체강이 없는 게 아니지. 있는데
진체강하고는 구조가 다르단 말이야. 됐지? 진체강과 의체강의 차이는 뭐야? 진체강은 중배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거고, 의체강은 중배엽을 완전히 둘러싸이지 못한 공간이지, 그지? 됐지? 체강 유무로는 볼 수가 없어. 얘들도 체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됐냐? 이렇게. 자, 그 다음 24번 갈게. 자, 수능 문제 중에 하나였고, 자, 동물 7종의 개통수를 분류했대요. 됐지? 현재 여기 히드라 보이지, 히드라? 히드라가 무슨 동물이니? 자포동물. 자, 그 다음에 본 수업 때 배우지 않은 생물체가 나오지. 촌충 나오네, 촌충. 이 촌충은 편형 동물이다. 이미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사례는 반드시 외워두라는 얘기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촌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았어. 됐지? 그래서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이미 기출문제화가 됐기 때문에 편형 동물의 종류를 하나로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편형 동물의 종류로 플라나리아를 다뤘었잖아. 플라나리아 말고 모두 들어가 있다는 거, 촌충도 있다는 거. 됐지? 자, 그 다음에 현재 바지락 보이지? 바지락은 조개 종류잖아. 얘가 무슨 동물이야? 연체 동물이 되는 것이고, 지렁이 종류 나왔네? 지렁이 무슨 동물이냐? 환형 동물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성게 나오지? 성게. 자, 성게는 극피 동물. 그 다음 우렁생이 보이지? 우렁생이가 먼 게잖아. 이게 무슨 동물? 미삭 동물. 그 다음 칠성장어 나오지? 장어 종류 나오면 원구류. 됐지? 이거는 정확하게 척추 동물에 들어가지. 됐지? 그 다음에 이것과 이거는 척삭 동물의 종류로 들어가고, 근데 얘는 척추를 갖고 있지 않지? 얘는 아예 척삭조차도 생성되지 않는 것이고. 됐지?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기억, A에 속하는 모든 종은 진체강을 가지고 있다. 환영동물, 연체동물, 또 하나 포함시키면 절지동물까지 전부 다 진체강 가지고 있지. 물론 얘들도 전부 다 무슨 강들이야? 진체강들이지. B에 속하는 모든 종은 척삭을 형성한다. 그렇지 않지? 우렁생이 위쪽으로만 척삭이 만들어지고 성게는 척삭이 존재하지가 않지.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는다고. 자, 이거 진화 과정에서 낭배가 체강보다 먼저 나타났다. 현재 히드라 자체가 무슨 상태야? 낭배 상태이면서 몇 배엽이냐? 2배엽이지. 됐지? 그럼 체강이 만들어지려면 중배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2배엽으로부터 몇 배엽이 형성된 다음에 3배엽 중에서 중배엽이 만들어지면 중배엽 안에서 있는 공간이 생기면 우리가 그걸 체강이라고 그랬지. 그럼 시점으로 따지면 낭배 과정 이후에 3배엽이 형성되면서 그 이후에 체강이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진화 과정상에서 낭배가 체강보다 먼저 나타났다는 게 맞는 답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 25번 봐볼게. 자, 표는 4종류의 동물물, 그림은 몇 가지 기준에 따라 이 동물물을 분류하는 기준을 나타냈대. 현재 극피, 절지, 해면, 편형 동물이 있지? 여기에 대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틀리면 아니오로 그냥 구분하라는 얘기지. 그렇지? 중배엽이 있는가? 아니오. 그랬지? 현재 여기 3배엽성이 내에는 3배엽이 아니지. 아예 배엽조차도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배엽 자체를 갖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네. 그럼 A가 바로 뭐야? 편형 동물이란? 네. 미안. A가 바로 무슨 동물? 해면 동물이란 얘기지. 됐지? 그러면 해면 동물이 제일 됐고, 나머지 3개 잡으면 되겠네. 현재 체강이 있는가? 됐지? A 뭐야? 진체강. A, 진체강. 편형 동물은 체강이 없지. 됐지? 주의할 점. 체강이 없다고 그래서 중배엽이 없다는 뜻이 아니야. 중배엽까지 해서 3배엽을 갖고 있는데, 중배엽, 내배엽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지. 그 체강이 없는 무체강 동물. 그래서 B가 바로 뭐야? 그렇지? 편형. 그럼 얘가 생략됐지, 그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절제하면 극피 아니야. 그럼 절지 놔두고, 여기 뭐가 된다는 얘기야, C가. 극피 동물이라는 얘기지. 분류 기준이 뭐에 따라서 아니오, 왜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다. 그럼 기억. A에 속한 동물에서는 기관의 분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면 동물은 무슨 상태? 포배 상태의 배아와 똑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예 세포의 분화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지. 됐지? 그래서 당연히 세포의 분화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직도 안 만들어지고 조직이 안 만들어지니까 기관도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자, B에 속한 동물은 척삭을 가지지 않지만 C에 속한 동물은 평생 동안 척삭을 갖는다. C 같은 경우는 극피 동물이잖아. 극피 동물 같은 경우는 척삭 자체가 아예 만들어지지가 않지. 됐지? 틀렸지? 그 다음에 디귿 원구가 항문으로 분화하는가? 즉 무슨 동물? 후구 동물인가 물어본 거지. 여기 분류 기준에다가 후구 동물이다. 여기에 포함되고 아니하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냐고. 됐지? 얘는 성구 동물, 얘는 무슨 동물이야? 후구 동물이니까 분류 기준 X로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이렇게.
그래서 기억, 디귿, 신의 답이 되겠지. 자, 여기서 개념 하나만 좀 수정을 할게. 현재 여기 동물의 분류 계절을 보면 현재 강장동물 나오잖아. 강장동물. 자, 강장동물이 자포동물이야. 자포로 바꿔서 해석을 해. 이제 개정 전에는 강장이라고 그랬거든. 이제 개정이 되면서 자포로 이제 바뀐 게 이름이 되지. 자, 그 다음에 현재 A를 보면 척삭부터 자포동물까지 공통점. B는 척삭부터 편형동물까지 공통점. C는 척삭부터 선형까지. D는 척삭을 제외한 절제에서부터 편형까지 공통점이라는 얘기야. 이 공통점으로 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다. 됐지? 자, 볼게. 자, A 기준이야. A는 해면을 제외한 나머지들의 전체적인 공통점을 쓸 수 있는 거. 조직 분화와 방사 대칭성 중에서 어느 걸 쓸 수 있냐고. 됐지? 자, 볼게. 현재 어디냐? 자포동물 같은 경우는 방사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자포동물 위쪽으로는 주로 무슨 대칭이야? 좌우 대칭이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 A의 공통점으로는 이게 쓸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럼 셋 중에 하나죠, 그지? 조직 분화. 맞지? 자포동물부터 배엽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조직의 분화가 일어난다고. 그렇지? 이렇게 A의 공통점 잡았고. 그러면 이제 이것 중에 하나에서 잡으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B의 기준으로 좌우 대추성, 3배합성으로 구분할 수 있느냐, 그지? B의 공통점이 편형 동물부터지? 편형 동물부터는 중배합이 만들어지면서 전부 다 무슨 성이야? 3배합성이지. 됐지? 그 다음에 아까 동물의 계통수에서 여기 3배합성 이상부터는 주로 무슨 성이라고 그랬어? 좌우 대칭이 많다고 그랬지? 물론 극피동물의 불가사리와 성게는 제외한다고 그랬다. 됐지?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전부가 수일 수 있다는 얘기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물론 더 정확하게는 이게 더 훨씬 더 정확하겠지. 됐지? 이거는 예외 상황이기 때문에. 됐지? 어쨌든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주게 되면 이제 C의 특징이다. 그럼 C의 특징은 편형 동물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의 특징이란 얘기지. 됐지? 현재 트로코포라 나오지. 트로코포라는 누구만 가진 특징이야? 연체와 환영만이 가진 특징이지. 그러면 C의 특징으로는 공통적인 특징을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러면 이것 중에 하나라는 얘기지. 됐지? 체강이 있느냐 이거지. 체강이 있다고.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는 무슨 체강? 의체강. 얘들은 전부 다 진체강들. 됐지? 이것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원구가 항문으로 형성되냐. D의 특징은 척삭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이잖아. 이거 편형까지. 됐지? 얘들은 대표적인 후구 동물이고 얘들은 뭐야? 선구 동물이지. 선구 동물은 원구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입이 되는 거지. 그러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건 몇 번이 된다는 얘기야? 2번이 된다는 얘기죠. 됐지? 자, 27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강장 동물 나와 있잖아. 이 강장 동물을 무슨 동물로? 자포 동물로 바꿔서 이제 문제 풀라고. 됐지? 자, 현재 동물을 분류하는 기준이 사용되는데 외 배엽이 있고 그 다음에 내 배엽이 있지. 그 다음 중배엽 사이에 빈 공간이 있잖아. 이 공간이 뭐야? 체강이고 그림상에서 중배엽으로 완전히 둘러싸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슨 체강이라고 그랬어? 진체강이라 표현을 했지. 됐지? 그러면 이놈은 뭐야? 이놈은 여기가 외배엽, 여기가 중배엽, 그 다음에 여기가 내배엽이지, 그지? 됐지? 그럼 현재 중배엽 사이에 공간이 있어 없어? 전혀 없지. 그럼 얘는 체강이 없다는 얘기잖아. 무슨 체강이야? 무체강이지. 그럼 무체강이 포함되는 생명체는 편형 동물밖에 없지. 이런 구조로 가는 거. 됐지? 그럼 현재 A, B, C, D, E에 대해서 체강을 가지고 먼저 구분을 하면 여기는 절지, 환영, 연치, 극피, 척삭이잖아. 그럼 여기는 무슨 체강이야? A는 진체강, 진체강. 됐지? 그럼 선형과 윤형 동물은 무슨 체강? 의체강이고 그 다음에 여기 편형 동물은 아예 체강이 없지. 무체강. 그 다음에 강장과 해면 동물 같은 경우도 아예 중배엽조차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체강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됐지? 주의할 점. 그럼 강장이나 해면 동물도 그럼 이런 구조냐 이거지. 강장과 해면은 이 배엽이나 아예 배엽조차가 없어. 이거는 3배엽성이잖아. 이 구조는 여기에 포함될 수가 전혀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거는 지금 편형 동물만의 특징이야. 됐지? 그러면 1번 볼게. 자, B는 특징 니은을 갖는다. B가 어디냐? B는 의체강이지. 의체강이니까 진체강이라는 특징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C는 특징 기억을 갖는다. C가 무체강이니까 이 기억이지. 됐지? 편형 동물. 자, 그 다음 A, B, C는 모두 3배엽성 동물이다.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3배엽성 동물. 맞지? 그 다음에 E의 해면 동물은 기관 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해면 동물은 포배 상태에 비하기 때문에 아예 조직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극피 동물은 원구가 항문이 된다. 여기는 전부 다 후구 동물이기 때문에 원구가 뭐가 돼? 항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옳지 않은 건 몇 번 되는 거야? 1번이 되겠네. 그치? 자,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개념 하나 잡고 갈게. 강장 동물이 무슨 동물이다?
자포 동물이다 개념으로 잡고 이제 풀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현재 A의 분류기준, B의 분류기준, C의 분류기준, D의 분류기준을 여기 밑에다 잡아놨지. 됐지? A다, A. A1은 여기 분류기준이라는 얘기다. 됐지? 자, B1. A의 분류기준이 뭐? 중배합을 갖냐? 중배합을 갖느냐? 중배합을 갖지 않느냐? 중배합을 갖느냐? 됐지? A 위쪽으로는 뭘 가져? 중배합을 갖잖아. 그래서 여기 위쪽이 뭐? A2에 해당된다는 얘기지? 여기 아래쪽은 중배합을 갖지 않잖아. 그럼 뭐야? A1이란 얘기야. 됐지? 그 다음에 A1 안에서 B1과 B2를 나눴지. 이 B를 가지고 위아래를 나누라는 얘기야. 됐지? 포배 상태의 동물이래. 그럼 해면 동물이잖아. 해면 동물. 그럼 얘가 뭐? B1.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B2. 그럼 얘가 뭐? 랑배 상태의 동물이다. 됐지? 그 다음에 A2에서 여기 위로 볼게. 이제 C의 분류 기준이다. C의 분류 기준. 원구가 입이 되냐 이거지? 원구가 입이 되는 거는 무슨 동물이야? 성구동물. 원구가 항문이 되는 거는 후구동물이지? 그러면 여기가 뭐란 얘기지? C1. 여기가 C2가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 다음에 C1 내부에서 D를 나누는 기준이야. 위쪽과 아래쪽을 나누는 기준이지? D1과 D2를 구분하래. 절지와 환영의 공통점, 그 다음에 연체, 선형, 윤형, 편형의 공통점을 나누라는 얘기야. 됐지? 문제 보면 풀겠지? 이때 D1과 D2의 분류 기준을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지. 그치? 척추는 후구 동물 중에서 여기를 분류하는 기준이잖아. 선구 동물하고 전혀 관련이 없지 이거는. 됐지? 자, 그 다음에 D1이 선구 동물이다. D2가 선구 동물이다. 아니지. 선구 동물과 후구 동물은 이미 어디서 나누고 있어? C에서 나눠. C에서. 그래서 D에 대한 개념으로는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지? 됐지? 그 다음에 체절을 갖냐? 체절을 갖지 않느냐. 됐지? 여기 환영부터는 뭘 갖냐? 절지부터 절지까지 체절을 갖지. 아래는 체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개념으로는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분류할 수 있다고. 됐지? 자, 척사의 특징도 후구 동물의 특징이기 때문에 여기 개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됐지? 그 다음에 여기는 전부 다 동물계잖아. 동물계는 전부 다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성 생명체들이지.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쓸 수가 없다는 얘기야. 됐지? 이런 분류 기준은 동물계와 원생 생물계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을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지. 됐지? 자, 그 다음 29번 볼게. 역시 수능 문제 중에 하나였고, 됐지? 현재 불가사리부터 나비까지 있잖아. 이것들이 이제 분류 기준 살펴볼게. 이놈은 급히지, 급히. 그 다음 이놈은 오류 중에서, 척추 중에서 오류. 됐지? 참새는 역시 척추에서 조류가 됐지, 조류. 됐지? 나비는 절지 동물에서 곤충류가 되지, 곤충류. 됐지? 그럼 유형관계가 가장 가까운 거. 이렇게 가깝지. 됐지? 너 어디에 가깝니? 이렇게 가깝지? 왜? 얘들은 전부 다 뭐야? 원구가 항문이 되는 후구 동물이고 얘는 성구 동물이니까. 그러면 네 개 중에서 유형관계 가장 먼 게 누구야? 나비지. 개통수 봐. 개통수 보면 유형관계 가장 먼 게 누구야? 가잖아. 그럼 가가 뭐야? 이게 나비가 된다고. 됐지? 절지동물. 됐지? 그럼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야. 됐지? 그럼 불가사리 이미 나왔고, 그러면 상하고 참새가 유형관계 가장 가깝잖아. 그럼 나하고 다가 상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참새가 된다는 얘기지? 뭐 나가 참새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가 참새일 수도 있고. 됐니? 이렇게 위치를 서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야. 상어와 참새는. 자, 특징 A는 방사대칭이다. 특징 A는 상어하고 불가사리까지 무슨 점이야? 공통점이지. 그치? 얘들의 공통점이 방사대칭으로 공통점이 될 수 있냐고. 아니지. 방사대칭은 누구만의 특징이야? 불가사리만의 특징이기 때문에 방사대칭은 이들의 공통점 될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럼 이들의 공통점이 뭐야? 이거지, 이거. 됐지, 그지? 자, 그 다음 가는 송구동물이다. 맞지? 나비. 그 다음에 나와 다는 척추동물이다. 맞지? 이렇게 척추동물. 그래서 이제 니은하고 디귿이 이제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0번 볼게. 생물의 종에 따라서 이제 동물계 어디에 포함되는 거 다시 한번 잡아볼게. 자, 조개지, 조개. 조개는 무슨 동물이냐, 이거? 연체동물. 됐지? 가재는 갑각류지? 갑각류는 무슨 동물이야? 절지동물이야. 성게 보이는 성게? 성게는 뭐야? 극피동물이지. 창고기. 창고기는 두삭동물, 두삭동물. 됐지? 칠성장어. 원구류네, 원구류. 됐지? 이렇게. 유형관계가 가까운 걸 찾아주면 창고기하고 칠성장어 유형관계가 가장 가깝지. 왜? 척살 갖고 있잖아. 됐지? 그 다음 이것들과 유형관계를 그 다음에 잡아주면 누가 하고? 성기하고 유형과 가장 가깝겠지. 왜? 얘들이 바로 무슨 동물이야? 후구 동물이지. 됐지? 그 다음에 조개하고 가재를 가장
가까운 유형 관계로 잡아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현재 척추가 있는 거잖아. 현재 이 그림에서 척추가 있는 건 뭐밖에 없어? 칠성장어밖에 없지. 얘가 뭐야? 칠성장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칠성장어와 유형 관계가 가장 가까운 게 누구니? 창고기잖아. 그럼 여기는 누구야? 창고기란 얘기지. 알지? 그럼 창고기와 칠성장어의 공통점이 뭐냐 이거지. 알지? 얘들은 발생 과정 중에 뭐가 나타나냐? 척삭이 나타나지. 그치? 그 다음에 애들과 유형과 가까운 게 누구냐? 성계잖아. Y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그렇지. 성계가 된다는 얘기네. 그 다음에 가지와 유형과 가장 가까운 거 X잖아. X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조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치? 물론 표를 가지고 개통수를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외워놨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나온단 말이야, 이게. 그치? 그럼 기억볼게. 자, 척삭은 가 단계에서 나타난다. 맞지? 자, 그 다음 X는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를 갖는다. 조개는 대표적인 연체 동물이면서 트로코포라 유생 시기를 거치지. 환영 동물의 공통점인데 절지 동물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하나. 그 다음에 Y의 체강이다. Y는 극피 동물이기 때문에 이놈이 갖고 있는 체강은 진체강이지. 진체강은 중배엽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체강에 대해서 진체강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 중배엽성 조직으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 이게 진체강이라고. 되냐? 이렇게. 31번 개념 정리하고 좀 갈게. 그래서 문제가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여기 B2가 둘이 똑같잖아. B2가 포배가 아니라 이거는 낭배 상태 동물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기를 보면 원체강 말이 나와있잖아. 이 원체강을 의체강으로 바꿔. 개정 전에는 의체강을 원체강으로 불렀거든. 근데 개정이 되면서 의체강으로 말이 바뀌었어. 됐지? 자, 그럼 볼게. 자, 중배엽을 갖지 않는데, 중배엽을 갖지 않으면서 포배 상태 동물이래. 그럼 이거는 뭐야? 해면 동물이란 얘기지. 그 다음 중배엽을 갖지 않으면서 낭배 상태의 동물이래. 그럼 이거는 자포 동물이 되겠지. 자포 동물은 몇 배엽성이냐? 2배엽성. 중배엽을 제외한 외배엽과 내배엽은 가지고 있지. 됐지? 그 다음에 중배엽을 가지면서 원구가 입이 된대요. 그럼 이거는 뭐야? 선구 동물이지. 그 다음 G2 원구가 항문이 된대. 그럼 뭐야? 후구 동물이네. 그럼 후구 동물에 포함되는 거 뭐가 있어? 급피도 있고, 그 다음 미삭, 두삭, 그 다음 척추, 이걸 합쳐가지고 척삭. 됐지? 자, 그 다음 체강을 형성하지 않는데 송구 동물 중에서 체강이 없는 놈 있지. 송구 동물의 종류 뭐 있어? 선형, 편형, 선형, 윤형, 연체, 환형, 절지가 여기 포함되는 거잖아. 여기서 체강 없는 거 유일하게 편형이지. 나가 뭐야? 그렇지, 편형 동물.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이거를 여기 상황에 대해서 분류하라는 얘기잖아. 됐지? 이렇게. 현재 손모안 있는 거 보이니? 손모안 있는 거? 손모안 있는 거 누구냐? 윤형이도 윤형? 됐지? 그럼 이것 중에서 윤형과 좀 공통점으로 갖고 있는 건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 됐지? 그럼 이것들이 뭔지는 찾으려면 보기상에서 나오고 있어. 보기상이다. 아, 보기 뒤을 보면 기역은 의체강이고 니은은 진체강이다. 즉 체강의 종류를 갖고 한번 구분해 보자는 얘기야. 됐지? 그러면 손모안 있는 거 뭐야? 윤형이잖아. 그럼 윤형은 뭘 가지고 있어? 의체강 갖고 있지. 그러면 니은이 뭐야? 의체강이라고 보면 의체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야? 선형아, 윤형이지. 이 중에서 손모환이 있는 게 뭐야? 윤형 동물이고 손모환이 없는 게 선형 동물이라는 얘기야. 됐지? 그럼 나머지 찾지. 그럼 연체, 환형, 절지가 있잖아.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슨 체강 가져? 진체강 같지? 진체강 갖는 이 세 개 중에서 개방혈관계는 두 개지. 뭐하고? 연체하고 그 다음 절지. 그 다음에 이 중에서 폐쇄 혈관계를 갖는 거 누구? 환형이란 얘기야. 됐냐? 이렇게. 물론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구분해내면 되긴 했는데, 그치?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이니까 전부 다 설명을 해준 거야. 자, 자세포가 있는 생물, 자세포의 공통적인 특징, 자포동물의 특징이잖아. 자포동물. 됐지? 그래서 이게 가에 포함되겠네. 플라나리아는 무슨 동물? 편형 동물이니까 여기 나에 포함되겠네. 그 다음에 기역은 뭐야? 기역은 의체강, 니은은 진체강이다. 아니지. 반대로 바꿔놨지? 이게 틀렸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2번 가볼게. 자, 그림은 동물문 AC의 형태적 형질을 기초로 한 개통수이고, 이때 종류를 3개로 분류시켰지. 환형동물, 연체동물, 그 다음 절지동물이다. 그치? 얘들은 전부 다 뭐가 있어? 진체강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체절이 있대. 이 중에서 체절이 있는 거는 환형하고 절지지. 그럼 얘가 뭐란 얘기야, 이게? 연체동물이란 얘기래.
그러면 체절이 있는 것 중에서 외골격, 뼈가 겉으로 둘러싸이는 동물군이 뭐야? 절지지. 이것 때문에 절지 동물이 뭐를 해야 돼? 탈피를 해야 된다고. 그럼 나머지 이게 뭐란 얘기야, 이게? 그렇지? 환영 동물이란 얘기래. 그렇지?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자, 거머리 볼게. 자, 거머리는 대표적인 환영 동물이지? 환영 동물이면 이제 비에 포함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외투막이 있는, 외투막 좀 기억하라 그랬지? 외투막은 누구의 특징이야? 연체 동물의 특징이야. 그래서 위 외투막으로부터 앙금성 물질을 만든 폐각을 만드는 이제 조개와 같은 종류도 있고, 되지? 어쨌든 이거는 연체 동물이니까 환영 동물 아니란 얘기지. 이거 자, C에 속하는 동물 종의 수는 B에 속하는 동물 종의 수보다 많다. 현재 기역, 니은이 안 되니까 당연히 답이 몇이 되냐? 디귿이 되지. 됐지? 그지? 이것 좀 해석을 할게. 현재 그 계통수를 보면 계통수에서 얘가 성구가 있고 후구가 있잖아. 성구로 가게 되면 두 개로 나눠주고 얘가 절지가 있지. 얘가 뭐가 있고 환형이 있고, 됐지? 그 다음에 이쪽 쭉 가면 뭐가 있냐? 척추가 있지. 됐지? 현재 후구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척추 동물이야.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중에서 가장 많은 종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절지거든. 됐지? 절지와 척추를 보면 척추 동물은 뼈가 안에 있지. 척추 동물은 뼈가 안에 있거든. 얘들은 내골격이다. 그 다음에 애들은 뭐니? 외골격이야. 외골격과 내골격의 차이점 볼게. 외골격은 모든 장기를 뼈 안에다 집어넣은 거잖아. 그러면 애들에 비해서 몸집이 작아. 그래서 애들은 몸집을 작게 하려고 노력을 한 놈들이고, 이놈들 같은 경우는 뼈 바깥으로 내장들을 만든 거 아니야. 그래서 애들은 애보다 몸집이 뭐야 한다는 얘기야? 크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 현재 그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하늘, 됐지? 기체, 대기 상태다. 대기, 땅속, 물속, 땅 위에, 여기에 서식하는 놈들이 대다수 뭐야? 절지하고 척추지. 됐지? 땅속, 물속, 땅 위에, 육상이 되겠지? 육상 위에 대기, 이러한 모든 지점의 생물체가 전부 다 존재하는 것들은 절지하고 척추란 말이야. 이게 됐냐? 그래서 애들이 진화 과정상에서 가장 고등한 생명체라 보고, 이놈들이 현재의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생명체들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만큼의 동물의 종수가 뭐하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야. 이해됐지?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좀 잡아주고, 평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내용도 좀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됐지? 자, 그 다음 33번 볼게.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 문제에서 과거. 됐지? 자, 현재 분류 기준 잡아볼게. 우렁생이 보이지? 먼 게다. 먼 게. 애들은 뭐야? 미삭동물. 칠성장어 나오네? 원구류지? 잉어, 어류야, 개구리, 양서류네, 뱀, 파충류고, 참새, 조류, 고양이, 포유류가 되겠지? 됐지? 이렇게. 그러면 기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통점이잖아. 됐지?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무슨 동물이냐? 척추 동물이지. 그럼 기역은 뭐가 되겠어? 척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됐지? 얘들은 척추는 없고 척삭이 있지. 얘들의 전체적인 공통점 뭐는 발생 과정 중에 척삭을 갖는다고. 됐지? 기억. A에 속하는 A의 분류군이지. A에 속하는 종은 모두 양말을 갖는다. 현재 척추 동물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수중, 됐지? 여기는 육상에 서식을 하지. 그래서 어떤 개체를 발생시키려면 얘는 육상에서 물의 환경 만들어 줘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양막이 필요했고, 양막 속에다 양수를 채워가지고 양수 안에서 발생 과정 진행시킨다고. 그래서 얘들은 전부 다 뭘 가져? 양막을 갖는다고. 하지만 얘들이 양막을 가질 필요가 없지. 왜? 수정 자체를 몸 밖에서 하고 몸 밖에서 알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얘들이 이제 부화가 되는 거니까. 됐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진화 과정에서 턱뼈가 4개의 다리보다 먼저 나타났다. 원구류하고 나머지 그 차이가 뭐야? 턱뼈지, 턱뼈. 됐냐? 그 다음에 오류를 보면 오류는 사지가 없지, 다리가 없다고. 그 다음에 개구리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을 해? 다리가 만들어지지. 물론 예외적으로 뱀이 있긴 한데, 파충류 중에서는 모든 파충류가 다 다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 뒤에서 다리 갖고 있어. 그렇지? 턱뼈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양소류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다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야. 됐지? 이렇게. 그래서 턱뼈가 4개의 다리보다 먼저 특징이 나타났을 거란 얘기지. 그럼 디귿. 자, 척삭은 기역 단계에서 처음 나타난 게 아니지. 척삭은 기역 이전에 나타났죠. 그지? 됐지? 그래서 이제 기역과 니은이 이제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4번 볼게. 얘들의 특징을 적어놨는데 이 특징들 중에서 잘못된 게 있대. 그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알지? 고래 볼게. 고래는 무슨 유니? 포유류야. 거북이 파충류지. 도롱뇽 헷갈리지 마. 파충류 아니야. 뭐야? 양소류다. 얘는 뭐니? 어류지. 창고기는 두삭동물이고. 됐지? 여기는 척추가 없고 남이 다 척추가 있지? 됐지? 포유류부터 살펴볼게. 포유류, 척추지. 수정 방법, 체내 수정이야. 얘 바다에 산다고 해서 체위 수정하잖아. 포유류다. 그 다음에 양막을 가지고 있어. 양막 가지고 있다고. 파충류 척추 있고, 수정 방법, 체내 수정. 맞지? 양막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도롱뇽 양소류지. 척추 있고, 수정 방법, 체내. 아니지. 양소류는 무슨 수정이야? 체외 수정. 그래서 양막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나머지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 됐지? 그래서 틀린 게 누구란 얘기야? 도롱뇽이란 얘기지. 얘들이 이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많이 틀렸거든. 왜? 도롱뇽이 파충류인 줄 알았거든. 됐니? 이렇게. 자, 그 다음 39번 갈게. 이제 전체 생물계를 이제 마무리 지을게. 문제 39번부터 해서. 항상 말했듯이 그 생명과학에 나오는 그 실험 중에서 실험 재료를 썼던 생명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생명체의 종류가 분류 과정상에서 어디에 들어가는가. 그치? 그것도 잡아내야 된다 그랬지? 이제 그런 문제들이야. 현재 에이버리 실험에서 뭐와 생질을 이용해서 DNA가 형질 전환을 일으키는 물질임을 증명했대. 에이버리가 실험한 이 A가 뭐냐? 폐렴 쌍구균이지. 폐렴 쌍구균은 진정세균이지. 무슨 세균계? 진정세균계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B들과 데이터 및 실험을 통해서 1유전자 1효소수를 주장을 했대. 그럼 이 B 같은 경우는 뭘 사용을 했니? 붉은 빵 곰팡이를 가지고 사용을 했고, 붉은 빵 곰팡이는 균계지. 이 균계 중에서 정확하게 잔황균에 포함되는. 됐지? 자, 그 다음에 엥겔만의 실험이야. 엥겔만이 호기성 세용을 이용해서 광합성 이용되는 빛의 파장을 알아냈대. 엥겔만이 활용한 거는 핵함이지. 핵함은 원생 생물계 중에서 어디에 들어가냐? 조류에 들어가지. 그치? 자, 그다음에 애들의 공통점 보면 증정세균계 세포벽 가지고 있지. 붉은빵 곰팡이도 세포벽 가지고 있고, 핵함도 뭘 가지고 있어? 세포벽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럼 그래서 A와 B는 모두 세포벽을 갖는다. 그래서 C도 다 갖고 있어.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진정세균 같은 경우는 원핵이잖아. 얘들은 다 뭐야? 진핵이지? 원핵이 진핵으로 발전을 하면서 세포 내 공생성을 통해서 공통적으로 뭐를 다 갖고 있을 거란 얘기야. 미토콘드리아는 전부 다 갖고 있을 거란 얘기지. 단 붉은 빵 곰팡이 같은 경우는 종속 영향이기 때문에 엽록체는 갖고 있지 않을 것이고, 이때 핵함이 이제 뭐지? 독립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엽록체를 갖고 있겠지. 그 다음 B와 C의 유형 관계는 A와 B의 유형 관계보다 더 가깝다. 현재 붉은 빵 곰팡이와 핵함은 무슨 세균? 진정세균. 진정이란다. 다시. 붉은 판 곰팡이하고 핵함은 전부 다 진핵이잖아. 그래서 얘들은 무슨 생물력? 진핵 생물력이지. 얘들은 원핵이잖아. 원핵 중에서 진정세균력에 들어가지. 그래서 분류 관계를 따지면 A와 B보다는 B하고 C가 훨씬 더 유형 관계가 가깝구란 얘기야. 됐지? 그러면 기억력 디귿이 이제 답이 되겠지. 자, 대장균, 푸른 곰팡이, 그 다음에 고사리의 공통점과 차이점. 그치? 이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보기상의 문제를 보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해당되지 않느냐를 구분하면서 빨리빨리 풀어내야 돼. 자, 대장균 보자. 자, 대장균은 역으로 따지면 진정세균역이지. 진정세균역에 진정세균계야. 진정세균계 중에서 종속 영양 생명체이고, 푸른 곰팡이지? 푸른 곰팡이는 뭐냐? 진핵 생물력이지? 진핵 생물력 중에서 어디에 포함이 돼? 균계에 포함되고, 균계 중에서 무슨 균계? 잔황균에 포함되지. 그치? 그 다음에 고사리. 고사리는 진핵 생물력에서 무슨 계? 식물계에 들어가고, 식물계 중에서 무슨 식물이다? 양치식물에 들어간다는 얘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푸른 곰팡이와 고사리는 공통적으로 다세포 생물체이고, 얘만 지금 유일하게 단세포야.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가에 포함될 수 있는 거지. 가는 대장균만이 갖는 특징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세포벽이 있으면 나에 해당된다.
A 세포벽 갖고 있고, A도 세포벽 갖고 있고, A도 세포벽 갖고 있지. 셋 다 세포벽이 공통적으로 가지니까 나가 아니라 어디 들어가야 돼? 다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나는 지금 대장균과 푸른 곰팡이 많은 공통점이라는 얘기지. 자, 종속 영양은 다에 해당된다. 얘는 독립 영양이지. A 두 개가 종속이 되지. 됐지? 그래서 다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다 공통점이기 때문에 종속 영양은 전부 다 공통점을 볼 수는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기억이 답이 되겠지. 자, 41번. 자, 삼역 6개 분류 체계에 따라서 여기 세 가지 종류에 대한 계통수를 한번 그려보라는 얘기지. 다시 한번 해볼게. 메테인 생성균이 있네. 메테인 생성균. 대표적인 고세균이지. 얘는 고세균계지. 고세균계에서 고세균역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대장균은 진정세균계지. 진정세균계, 진정세균역. 아메바는 원생 동물계에 들어가지. 원생 생물계 중에서 원생 동물이 되는 것이고, 원생 생물계는 무슨 생물력? 진핵 생물력이지. 효모 볼게. 효모는 무슨 계 들어가니? 균계 들어가지. 균계도 마찬가지로 무슨 생물력이야? 진핵 생물력이지. 그치? 이렇게. 그래서 계통수를 그리게 되면 현재 애들은 원핵 세포이긴 한데 고세균 계가 진화 과정상 누구와 유형관계가 훨씬 가깝다는 것. 이것과 유형관계가 훨씬 더 가깝다는 거지. 그러면 이것 중에서 유형관계가 가장 먼 게 누구란 얘기야? 대장균이란 얘기지.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 B의 유형관계가 가장 멀게 표현한 게 뭐밖에 없어? 4번밖에 없다는 얘기야. 됐냐? 그렇지? 그럼 나머지 잡을게. 그럼 A, C, D 중에서 C하고 D의 유형관계가 가장 가깝다는 얘기지. 왜? C하고 D는 전부 다 무슨 생물력이야? 진핵 생물력이니까. 됐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이 줄기에 여기에 진정세균력, 여기는 고세균력, 여기는 진핵 생물력. 됐냐?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정리되는 건 4번이 된다고. 됐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이 전부 다 마무리됐고, 됐지? 그래서 이 파트는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 기출문제를 이미 풀어본 친구라면, 아, 이 부분은 거의 100%를 뭐 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충분히 또는 절실하게 느꼈을 거야. 됐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화의 원리에 대한 내용 들어갈게. 됐지? 고생했어.